우리 손주 잘 먹었으면 좋겠네. 부엌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찬장을 열어 멸치를 꺼냈습니다. 손끝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기름이 달궈진 팬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건 유진이가 좋아하겠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반찬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낡은 손목에 힘줄이 드러났지만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는 자주 보지 못했지만 반찬을 통해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기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이 차례로 정갈하게 포개졌습니다. 하얀 라벨지에 유진이 먹을 것이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마치 기도문을 쓰듯 천천히 정성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영이 출근 준비를 마친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늘 바빴습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한 번에도 시간의 여유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준비해둔 반찬통을 내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유진이 주라. 아영은 감사해요. 어머니라고 말하며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영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부엌 시계 초침만이 소리를 냈습니다. 테이블 위엔 여전히 김이 오르는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들어 국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또 보내야지. 그 말에는 따뜻함과 외로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동네 카페 앞에서 오랜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아영 씨 요즘 참 부지런하더라. 어제도 반찬 잔뜩 들고 윤 여사님 댁 가던데? 정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찬이요? 우리 집 반찬이겠죠? 그랬던 것 같아. 하얀 통에 스티커 붙은 거 말이야. 영자의 말이 끝나자 정숙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착각하셨나 보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빈 반찬통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천천히 닫으며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남은 간장빛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지만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찬통 위에 멈췄습니다. 유진이가 먹었겠지요. 그 말은 바람에 흩어져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숙은 부엌불을 켰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이 붓고 손끝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히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국이 끓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숙은 반찬통 뚜껑을 닫기 전 펜을 꺼냈습니다. 유진이 반찬이라고 적힌 라벨 옆에 아주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이걸로 알겠지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 의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오늘 거예요. 아영은 감사해요. 어머니라며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창문 틈새로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골목길 끝에서 아영은 휴대폰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숙은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윤여산의 담장 너머로 익숙한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하얀 통, 그리고 모서리에 찍힌 작은 점. 정숙은 몸이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분명 내 거 맞는데.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 여사는 마당에서 통을 헹구며 이웃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영 씨 덕분에 반찬 걱정이 없어요. 그 말이 들리자 정숙의 머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후퇴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반찬통 뚜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하나하나 쓸어내리듯 손으로 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확인하듯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눈앞에서 윤 여사가 웃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영이가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울음처럼 떨렸습니다. 잠시 후 정숙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부엌은 온기가 식어가고 그 마음도 함께 식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 머리가 한층 희끗해진 듯 보였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는 겨울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었지만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냄비에 국물이 끓어오르자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국자를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눈앞에 쌓여있는 반찬통이 더 이상 따뜻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직접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아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코트엔 빗방울이 묻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 문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아영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일이 좀 일찍 끝나서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공기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영아, 혹시 내가 준 반찬 잘 먹었지요? 아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유진이도요. 말끝이 희미했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식탁 가장자리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정숙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식탁 위엔 반찬통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린 채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은 그 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고작 남은 나물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나물을 천천히 젓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유진이가 먹은 걸까? 그 말이 입안에서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창문 밖에선 비가 조금씩 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얀 빛이 부엌 안으로 스며들며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국자 대신 손수건을 들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엔 여전히 간장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주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조차 믿을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오자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국을 꺼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 그녀의 한숨이 길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어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골목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주방 한켠에는 어젯밤 미처 치우지 못한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뚜껑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에는 반쯤 남은 멸치볶음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굳어 희끗하게 변한 멸치들이 그녀의 마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국자를 씻지도 않은 채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점심 무렵 정숙은 손주 유진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아이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한 움큼 모아 작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 여사의 손녀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어 도시락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멈췄습니다. 윤 여사의 손녀 도시락 속에 보이는 건 분명 자신이 만든 멸치볶음이었습니다. 모양도 간도 심지어 볶을 때 실수로 부서진 고추 조각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윤 여사가 멀리서 다가와 아이들 곁에 섰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요즘 반찬 덕분에 우리 손녀가 잘 먹어요. 정숙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제 반찬이요? 윤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영 씨가 주신 거요. 손수하신 거라길래 얼마나 맛있던지. 그 말에 정숙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윤 여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 잡힌 유진의 작은 손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랬을까?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영이 이미 퇴근해 있었던 겁니다. 정숙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봉투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행 채무 독촉장. 정숙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봉투를 들어 올리자 종이 속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컸고 기한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아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곤이 가득한 얼굴에 놀란 기색이 비쳤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숙은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그냥 정리하다가. 정숙은 말을 끊었습니다. 빚이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서요. 제가 대신 갚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찬은 왜 남줬어요? 그 말에 아영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반찬, 이웃에 조금씩 나눠주면 생활비를 대신 받을 수 있었어요.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눈빛이 창밖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안쪽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럼 유진이는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 급식 먹어요.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주가 먹지 못한 밥상, 자신이 쏟은 정성이 남의 식탁에 오른 현실.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군요. 그러나 그 말에는 안도보다 슬픔이 더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영은 흐느끼며 정말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반찬통을 하나 꺼냈습니다. 손끝이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이 반찬은 원래 누구를 위해 만든 건지 이제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냥 먹여요, 유진이에게. 다른 사람 말고. 아영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불을 끄지 않은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식탁 위 반찬통을 비추며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흘려보내지 않겠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아침마다 부엌 문을 열었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반찬통들이 싱크대 옆에 쌓여 있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기름때가 낀 냄비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고 부엌엔 오래된 냄새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냄새 속에서 며느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짧은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늘 하던 반찬 재료를 만지다가도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말끝이 흐려지고 눈가가 젖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엔 아영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전화 속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게 정숙의 귀에 닿았습니다. 아영은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은 짙은 그림자로 가려졌고 머리는 제대로 묶지 못한 채였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문틈으로 작은 빛을 보았습니다. 아영이 거실 바닥에 앉아 통장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몇 장의 영수증, 카드 명세서, 그리고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 정숙은 그걸 보고 가만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영은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겨울 코트를 입었지만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영이 떠난 뒤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밀가루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반찬 대신 남은 두부 한 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로라도 해줘야겠네요. 정숙은 천천히 냄비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손놀림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끓는 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며 부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영은 퇴근하자마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하게 먹어요. 아영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직접 하신 거예요?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 그만해요. 힘든 거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아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가 알면 실망하실까봐 무서웠어요. 그녀의 손끝이 식탁 위에서 떨렸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도 생기죠. 그녀는 손을 내밀어 아영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속이지는 말아요. 가족끼리니까요. 아영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된장찌개 국자를 들어 밥 위에 얹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라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 순간 부엌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이 아이도 내 딸 같은 사람이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빛은 꺼져 있었고 냉장고 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반찬통들은 깨끗이 씻겨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허전했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썰고 끓이던 그 손이 이제는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쉬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 말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어깨에 기운 빠진 움직임. 정숙은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영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주보지 않은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날이 이어지자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유진만이 유일하게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반찬 없어요? 저 그거 먹고 싶어요. 정숙은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조용히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아영은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거나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종종 보았습니다. 책상 위엔 커피 잔이 식어 있었고 손끝은 피곤해 굳어 있었습니다. 가끔 아영은 눈을 감고 어깨를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면 오히려 더 힘들게 할까봐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학교에 간 뒤 정숙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녹으며 생긴 물자국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손으로 삽을 들고 얼어붙은 흙을 조금 파냈습니다. 그곳엔 오래전에 묻어둔 고추씨 봉지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봉투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언젠간 또 피겠죠.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잠시씩 다시 따뜻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아영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식탁 위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두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넘길 즈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영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며 정숙을 보았습니다.
둘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대신 차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거 마셔요. 몸 좀 녹이게. 아영은 놀란 듯 멈춰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잠에서 깨어 식탁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반찬 없어요? 그 말에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멈췄습니다. 아영도 그 소리를 듣고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순수했고 그 안엔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히 만들어줄게요. 그녀는 냄비를 꺼내 불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소리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영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요. 같이 하면 되죠. 그 순간 부엌의 불빛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새 도시락 가방을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새벽부터 만든 반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식지 않은 장조림, 노릇하게 부친 달걀말이, 윤기 도는 멸치볶음.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은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가 만든 거야. 아이의 목소리에 주변 친구들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숙의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아영이 퇴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정숙은 반찬통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만들어 볼래요? 아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같이 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칼이 도마 위를 스칠 때마다 규칙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국물이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아영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집 냄새죠. 그녀의 말에 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엔 오래 묵은 오해가 모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